고지의무 관련해서 결절이 있어도 암 진단비, 보험금 받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 TV.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년째 법무법인, 노무법인, 손해사정법인에서 보험보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행정사 김도영입니다. 고지의무 관련을 해서 보험을 판매하는 쪽에서 만드는 영상이나 또 블로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보험 가입자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금융감독원 자료나 판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와 같은 보험금 청구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결절이라는 부분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그런 유튜브 방송이나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해서 공개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짧은 글이나 또 영상으로는 본질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유리한 부분만 가지고 결론을 내서 보험 계약을 하시거나 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는 조사자가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 또 고지의무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없고 또 보험회사가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은 보험회사 내부에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를 해서 어떤 진행사항을 물어보고 또 조사를 하는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결정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권자들의 어떤 결정은 최종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하는 부분을 결정을 한 다음에 통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진행 단계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고지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를 모두 다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결절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가 판례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보상에 대한 유익한 정보 필요하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신 분이 승소한 판례의 내용입니다. 피고가 2015년 7월경 C병원에서 좌하엽 폐 결절을 진단받고 2018년 8월경 F병원에서 폐 CT 검사 결과 좌하엽 폐결절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진료기록을 감정한 흉부외과 의사는 일반적으로 좌측 폐가 좌상엽과 좌하엽으로 구분되는데 피고의 폐 과호종과 폐암은 서로 다른 엽에서 발생한 것으로 좌하엽의 폐 과호종이 좌상엽의 폐암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위 두 병은 전혀 관련이 없다. 임상적으로 폐 과호종이 폐암을 유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의 좌하엽 폐 결절도 좌상엽 선암종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장기간 추적 관찰 중이던 좌하엽 폐결절에 관하여 폐구역 절제술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좌상엽의 영상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아니한 소결절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쇠기 절제술이 시행되었고 그 결과 좌상엽 선암종 폐암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폐의 좌상엽의 폐결절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해당 판례에서 또 하나의 분쟁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즉 해지권의 행사 기간이 1월 이내인 점,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 기간은 제척 기간에 해당된다. 즉 변동이 없다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원고는 2021년 6월경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에게 보험계약 해지 안내장을 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하여 21년 7월 22일경 전화 통화를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 안내장을 발송하였다거나 21년 7월 22일 계약 해지에 관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는 21년 8월 3일 제기되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은 21년 8월 12일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을 도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해당 판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결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고지 의무 위반이 되냐? 그것은 아니고 만약 위치가 다른 경우라면 그리고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어떤 입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해당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암 진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유방암 진단인 경우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폐나 간 또 다른 장기에도 이와 같이 어떤 결절이나 양성종양이 과거에 있었는데 현재 진단받은 암과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다르다면 이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암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인과관계는 보통은 의사가 이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인과관계 입증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주치의사를 만나서 소견서를 받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결절이 있다고 해서 고지의무하고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고지의무 위반을 해도 보험금을 받는다. 결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알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에서는 과거에 결절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거꾸로 우리가 판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어떤 경우에 보험계약이 해지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내 사례는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고 어떤 입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연구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입증 자료를 준비를 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결절이 있어도 암 진단을 받으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또는 고지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연구를 해서 이것을 입증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찾아내서 보험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에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한 달 내에 이 업무를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어떤 조사자를 파견을 했을 때 과거 기록을 열람을 해서 고지의무 위반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회사는 그 한 달 내에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냐 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냐라는 부분을 따지지 않고 그 한 달이라는 기간 내에 빨리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 이것이 고지의무 위반이냐 아니냐 또 입증을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분들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절이나 종양과 같이 과거에 어떤 검사상에서 뭔가가 발견이 되었고 보험 가입하고 나서 암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 무조건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과거 기록을 반드시 열람을 해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은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을 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보상에 대한 유익한 정보 필요하시다면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됩니다. 이상 김도형의 보험보상 TV였습니다. 김도영의 보험보상